오늘은 노벨상을 수상한 자가포식의 연구로부터 태어난 의학적으로 올바른 식사법으로 암을 극복한 의사가 직접 실천하였고, 게다가 누구나 간단히 실천할 수 있고 바로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식사법으로 다음과 같은 분들은 꼭 시도해보면 좋을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혈압,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리고 싶다. 약을 복용하지 않고 암과 치매, 당뇨병을 예방하고 개선하고 싶다. 알레르기와 화분증에서 벗어나고 싶다. 만성적인 피로와 나른함을 해소하고 싶다. 집중력을 길러 업무 실적을 올리고 싶다. 거친 피부, 변비, 월경불순, 월경전증후군을 개선하고 싶다. 맛있게 먹으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다. 위의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설명할 내용을 꼭 시청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암과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질병을 멀리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언제까지고 피로와 노화를 모르는 젊은 몸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분명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바람이 아닐까요? 하지만 좀처럼 질병과 무관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평소 식생활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만성화된 과식, 당질의 섭취는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몸을 파먹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젊음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할 책은 공복 최고의 약이라는 책으로 저자 아오키 아츠시, 출판사 청웅입니다. 그럼 바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일 삼식을 하는 것이 몸에 좋다는 생각은 착각이었다. 일일 삼식을 하면 몸이 매일 약해진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 여러분은 하루에 식사를 몇 번 하고 있나? 혹은 하루에 몇 번 식사하는 것이 건강에 가장 이롭다고 생각하나? 아마도 대부분이 다음과 같이 답할 것이다. 나는 예전부터 하루 3번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 일일 삼식이 건강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2016년 NHK가 실시한 식생활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평일의 경우 하루에 몇 번의 식사를 하나? 라는 질문에 3번이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는데 그 비율이 약 80%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16에서 29세는 하루 평균 삼식을 하는 사람이 남녀 모두 70% 정도에 그친 데 비해 60대는 85% 이상, 70세 이상이 되면 90%를 넘었으며 고령 세대일수록 일일 삼식을 고수하는 사람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일일 삼식의 습관은 우리 생활에 이 정도로 깊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굳이 큰 소리를 내어 말하고자 한다. 일일 삼식이 이상적이라는 사고방식에는 확고한 근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하루 3번 식사를 하면 몸에 다음과 같은 손상들을 입게 된다. 위장을 비롯한 내장기관이 충분히 쉬지 못해 피폐해진다. 체내에 염증이 생긴다. 고혈당을 초래한다. 노화의 진행을 촉진한다. 식사를 했을 뿐인데 피로하고 나른함을 느끼는 사람은 주의가 필요. 이렇게 말해도 자신의 일처럼 와닿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과식이 만성화되면 사람은 자신이 과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쉽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일일 삼식을 하지만 특별히 위가 꽉 찬 포만감이나 과식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 분명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묻겠다. 여러분 중에 식사를 한 뒤 피로 감옥은 몸이 나른하거나 졸음이 쏟아지는 사람은 없는가? 만일 뭔가 짚히는 것이 있다면 주의하도록 하자. 자신이 과식을 하고 있을 수 있다. 식사를 한 뒤에는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모이고 혈당치도 상승하므로 어느 정도 졸린 것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피로감이나 나른함, 졸음이 심한 경우에는 과식을 하고 있다거나
위장을 비롯한 내장이 쇠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만일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는 양 이상의 식사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 우선 위장은 매일 한계 상태까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로감이 누적되어 이미 소화 능력이 크게 떨어져 있다. 거기에 쉴 새 없이 계속해서 음식이 밀려 들어오므로 그것을 모두 충분히 소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소화가 안 된 상태의 음식물이 장으로 가 쌓이고 결국 부패하여 유해물질이 발생하게 된다. 그 결과 장내 환경이 악화되고 장의 기능이 점점 나빠지는 악순환이 생긴다. 너무 많은 일을 하여 피로가 쌓이는 기관은 간장도 마찬가지다. 간장에는 음식을 해독하거나 음식으로 얻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 음식이 대량으로 혹은 끊임없이 계속 들어오면 간장 역시 쉴 틈이 없어 지치게 된다. 내장의 피로나 장에서 발생한 유해물질, 간장에서 분해하지 못한 독소는 몸에 다양한 문제를 초래한다. 여러분이 식사 후에 졸음이나 피로, 나른함을 느끼는 것은 위장과 간장이 보내는 피로 신호일 수 있음을 명심하자. 1일 삼식은 위장을 지치게 하고 몸에 이상을 초래한다. 1일 삼식을 하면 내장기관이 충분히 쉬지 못한다. 그러면 1일 3회의 식사가 입히는 신체적 손상에 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1일 삼식의 폐해로 다음을 가장 먼저 꼽는다. 위장을 비롯한 내장기관이 쉴 시간이 없다. 사람의 몸에서 음식물이 위 속에 머무는 시간은 평균 2시간에서 3시간, 지방 성분이 많으면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라고 한다. 또한 소장은 위에서 내려보낸 소화물을 5시간에서 8시간에 걸쳐 분해해 수분과 영양분의 80%를 흡수한다. 다음으로 대장은 소장에서 흡수하지 못한 수분을 15시간에서 20시간에 걸쳐 흡수한다. 하지만 1일 3회의 식사를 하면 아침에서 점심까지 4, 5시간, 점심에서 저녁까지 6, 7시간 정도이므로 직전에 먹은 음식물이 아직 위와 소장에 남아있을 때 다음 음식물이 운반되어 들어온다. 그러면 위는 쉴 틈도 없이 계속해서 소화 활동을 해야 하므로 점점 피폐해져 간다. 게다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소화액의 분비가 줄어들어 위장의 기능도 둔해진다. 그러면 소화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결국 위장이 쉽게 지치게 된다. 위가 피폐해지면 피부와 머리카락에도 악영향이 미친다. 1일 3회 부지런히 식사를 챙겨 먹어 위장이 피폐해지면서 몸에 다양한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우선 위장이 피로해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음식물의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미량원소가 부족하게 되고 결국 쉽게 피로와 나른함을 느끼며 피부와 머리카락의 상태도 나빠진다. 또한 속쓰림, 복부팽만, 식욕부진과 같은 증상이 생기기 쉽다. 속쓰림은 식도와 위 사이의 근육이 약해지고 위장 입구 부분의 수축이 잘 안 되어 위액이 식도로 역류해 생긴다. 복부팽만은 위의 기능이 떨어져 소화에 시간이 걸리고 음식이 위에 계속 남아 생기는 증상으로 위의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식욕을 잃기도 한다. 최근 속쓰림이나 복부팽만을 느끼는 횟수가 증가했다. 예전에 비해 식욕이 떨어졌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위가 지쳐 기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꼭 쉴 수 있게 해주자. 한편 속쓰림과 복부팽만, 식욕부진의 빈도가 너무 잦은 경우나 오래 지속되는 경우, 위염 등 특정 질병으로 이어지거나 이미 병이 생겼을 수 있으므로 한번 검사를 받아보도록 한다. 장내 환경의 악화가 온몸에 손상을 입힌다. 한편 장이 지치고 기능이 둔해지면 완전히 소화하지 못한 음식이 장내에 남으며 이것이 부패에 암모니아 등의 유해 물질을 발생시킨다. 장 속에는 다음의 3가지 장내 세균이 존재한다.
소화를 돕고 건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유익균. 장내를 부패시켜 질병의 원인을 만드는 유해균. 몸이 약해지면 유해균으로 변하는 기회감염균. 건강할 때는 유익균이 증가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장 속에 노폐물과 몸에 불필요한 것, 유해물질 등이 쌓여 장내 환경이 악화되면 유해균이 늘고 활동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장의 기능이 점점 둔해지고 변비나 설사 등이 생기게 된다. 덧붙이자면 노화나 위의 피로로 말미암아 위액이 감소하여 충분히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장내로 들어오면 이 역시 장내 세균의 균형을 깨뜨려 장내 환경이 악화된다. 나아가 장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게 된다. 때문에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채취가 심해지며 때로는 암 등의 질병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장은 음식을 소화, 흡수하고 몸에 불필요한 것과 노폐물을 배설할 뿐 아니라 체내로 침입하려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몸을 지키는 면역 기능도 갖추고 있다. 장의 기능이 떨어져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면역력이 저하되어 감기나 폐렴 등의 감염 질환에 걸리기 쉽고 알레르기가 심해지며 암의 발생과 같은 일도 일어나게 된다. 암, 당뇨병, 심근경색과 뇌경색, 나이가 들면서 과식의 피해는 더욱 커진다. 일일 삼식은 모르는 사이 과식을 초래한다. 이 밖에도 일일 삼식의 폐해로 과식을 부르기 쉬운 점을 들 수 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한다는 것은 언뜻 건강에 좋을 것 같지만 과식을 깨닫지 못한다는 큰 단점도 있다. 몸의 상태는 그때그때 다르다. 예컨대 직전의 식사에서 고칼로리를 섭취했기 때문에 몸이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때는 사실 공복감이 느껴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 식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평소 정해진 시간에 먹는 것이 습관화되면 지금 공복인지 아닌지 몸이 에너지가 필요한지 아닌지 등과는 상관없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위는 신축성을 지니고 있어 먹는 양에 따라 크기가 늘어난다. 다시 말해 평소에 만성적으로 과식을 하는 사람의 경우 위가 부풀어 있는 상태를 당연하게 받아들여 원래 몸이 필요로 하는 양 이상의 음식을 계속 받아들이게 된다. 때문에 지나치게 무리해서 음식을 꾸역꾸역 먹지 않는 한 스스로 과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한다. 과식은 DNA와 세포까지 손상시킨다. 그리고 과식은 몸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우선 먹는 음식물의 양이 많으면 소화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장과 간장 등에 부담을 주게 된다. 특히 밤에 과식을 하면 쉬어야 할 내장이 잠을 자는 사이에도 일을 해야 해서 수면의 질도 저하된다. 한편 과식은 체내 활성산소를 증가시킨다. 활성산소에는 사물을 산화시키는 힘이 있어 체내에 침입한 바이러스나 이물질 등을 살균 제거하지만 한편으로 활성산소의 공격은 체내 DNA나 세포도 사쳐 입힌다. 활성산소가 증가하는 원인은 스트레스와 자외선, 바이러스와 세균, 독성물질 등의 이물질 체내 침투, 과잉운동 등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과식도 그 중 하나라고 한다. 그리고 활성산소가 필요 이상으로 증가하면 세포가 산화되거나 상처 입기 때문에 세포의 노화가 진행되어 피부의 주름과 기미의 원인이 되며 세포에 이상이 생겨 암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미국의 최신 연구가 증명, 공복이야말로 장수와 건강의 열쇠. 미국의 연구에서 밝혀진 공복의 효과. 과식의 폐해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의학계에서는 공복 단식과 건강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수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예전부터 칼로리 섭취를 삼가는 것이 다양한 질병을 멀리하고 장수하는 길이다라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최근 논문들은 단식을 하는 것이 체중과 체지방의 감소로 이어지며 당뇨병, 악성 종양, 심혈관 질환, 신경변성 질환 등의 질병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임을 밝히고 있다. 수면 시간 8시간 플러스 8시간의 공복으로 효과를 최대한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 동안 공복 시간을 만들어야 할까? 현재 시중에는 단식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다. 저마다 단식을 하는 시간이나 단식 중에 먹어도 좋은 음식들이 달라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한 사람의 의사로서 단식에 관한 다양한 논문들을 읽었으며 혈당치 조절에 힘들어하는 당뇨병 환자들의 치료를 담당해왔다. 나아가 스스로도 단식을 실천하며 심혈을 기울여 효과를 관찰하고 어떻게 하면 공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생각해왔다. 16시간이 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수면 시간을 잘 활용하면 무리 없이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하루 8시간 잠을 자는 사람의 경우에는 기상 후 8시간을, 주말이면 늘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잠을 자는 사람이라면 기상한 뒤에 4, 5시간을 공복으로 지내면 음식을 먹지 않고 16시간을 보낼 수 있다. 어떤가? 이렇게 보면 나도 어떻게든 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물론 갑자기 16시간은 어렵다거나 평일은 힘들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우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작해도 괜찮으며 주말에만 실천해도 상관없다. 공복이 인간 본연의 생명력을 깨운다. 최신 연구에서 밝혀진 자가포식의 기적. 내가 굳이 16시간에 집착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은 뒤로 10시간 정도가 흐르면 간장에 저장된 당이 소모되어 지방을 분해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16시간이 지나면 이번에는 몸속에서 자가포식이 기능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자가포식이란 그다지 친숙하지 않은 하지만 매우 중요한 단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우리의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포는 주로 단백질로 만들어진다. 일상생활 속에서 낡거나 부서진 단백질은 대부분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배출되지 못하고 남은 것은 세포 내에 그대로 쌓여 세포를 약화시키고 다양한 신체 이상과 질병의 원인이 된다. 한편 우리는 평소 음식에서 영양을 섭취하고 필요한 단백질을 만든다. 하지만 어떠한 원인으로 영양분이 들어오지 않으면 몸은 스스로 생존을 위해 어떻게든 몸 안에 있는 것으로 단백질을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오래되거나 파괴된 세포 속 단백질을 모아 분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각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수많은 소기관이 존재한다. 미토콘드리아는 산소 호흡을 하는데 음식에서 흡수한 영양과 호흡으로 얻은 산소를 이용해 세포의 활동에 필요한 아데노신삼인산이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세포 내에 젊고 건강한 미토콘드리아가 많을수록 에너지를 많이 얻은 사람은 젊음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자가포식에 의해 이 미토콘드리아도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 다시 말해 자가포식이란 오래된 세포를 내부로부터 다시 새롭게 만들어내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세포가 다시 태어나면 몸에 불필요한 물질과 노폐물이 한 번에 청소되어 세포와 조직, 기관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질병에 잘 걸리지 않는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다. 나아가 자가포식에는 세포 속에 침입한 병원균을 분해 정화하는 기능도 있어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구조인 것이다. 공복이 세포가 다시 태어나는 스위치가 된다.
다만 자가포식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음식으로 얻은 영양이 충분한 상태에서는 자가포식이 좀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가포식은 몸과 세포가 강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살아남도록 체내에 심어진 시스템으로 세포가 기아 상태에 놓였을 때나 저산소 상태가 되었을 때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고 나서 16시간 정도가 지나지 않으면 자가포식은 활성화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공복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자가포식을 활성화해 세포를 새롭게 만들 수 없는 것이다. 반대로 비록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수면 시간과 더불어 몇 시간 동안을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을 만들면 내장을 쉬게 하고 지방을 감소시키고 혈액의 상태를 개선하는 효과와 함께 자가포식에 의한 세포의 재탄생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한편 2016년에는 도쿄공업대학의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가 자가포식에 관한 연구로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수상했다. 자가포식은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복은 1일 3회의 식사습관과 과식이 몸에 준 손상을 리셋하고 몸을 내부로부터 소생시켜준다. 바로 공복이야말로 가장 좋은 약인 것이다. 공복 동안 몸에서는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내장의 기능을 부활시켜 활성산소의 피해로부터 몸을 보호한다. 공복의 기적 하나? 그러면 여기서 이 식사법에 대해 말하겠다.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겠다. 일정한 공복 시간을 만들면 우선 내장의 기능이 개선된다. 제1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1일 3회의 식사를 하거나 과식을 하면 직전에 먹은 것을 소화시키는 동안 다음 음식이 또 체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장은 쉼없이 계속 일을 하게 되고 결국 피폐해지고 만다. 그러면 위와 장, 간장 등의 기능이 저하되어 영양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노폐물을 깨끗이 배출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한다. 또한 장내 환경이 악화되면 면역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컨디션이 악화되고 질병에 취약해진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일정한 공복 시간을 만들면 내장은 충분히 쉴 수 있다. 그 결과 내장의 피로가 리셋되어 맡은 일을 제대로 해냄으로써 설사나 변비, 알레르기 또는 컨디션 불량 등의 증상들이 개선될 것이다. 나아가 공복 탓에 일시적으로 영양이 부족해지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소가 증가해 활성산소의 양이 감소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활성산소가 초래하는 세포의 노화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방의 분해, 혈류 개선으로 생활습관병을 모두 멀리할 수 있다. 공복의 기적 둘. 이뿐만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은 뒤 10시간 정도가 지났을 무렵부터 체내에서는 지방의 분해가 시작된다. 우리가 식사로 섭취한 당질은 창자에서 소화, 흡수되어 혈액을 타고 간장으로 나아가 온몸으로 운반된다. 당질은 뇌와 근육, 내장들이 일할 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만 여분의 당질 일부는 근육과 간장의 글리코젠으로 저장되고 여기서도 다 저장하지 못한 나머지는 지방이 되어 지방세포에 축적된다. 장시간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외부로부터 탄수화물을 보충할 수 없게 되므로 몸은 우선 간장에 축적된 글리코겐을 이용해 에너지를 만든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고 나서 10시간 정도가 지나면 간장에 축적된 글리코겐도 바닥이 나므로 몸은 지방을 분해해 에너지원으로 바꾼다. 다시 말해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체내 여분의 지방이 분해되어 감소하게 된다. 특히 내장 지방은 피하 지방에 비해 쉽게 분해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지방이 분해되면 혈액 속 지질이 줄어 압박을 받던 혈관이 해방되며 총 12시간에서
24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공복 상태로 있으면 혈액 속 당질도 20% 정도 떨어진다고 한다. 따라서 혈액과 혈관의 상태가 개선되어 혈류가 개선되고 고혈압과 혈행 불량에 따른 컨디션 불량도 줄어들 것이다. 내장 지방과 혈관 장애는 암과 당뇨병, 동맥경화,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과 같은 생활습관병을 유발하는 큰 원인이지만 공복 시간을 만들면 이런 질병에 걸릴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자가포식으로 젊고 건강한 몸을 얻는다. 공복의 기적셋. 하지만 공복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도 자가포식에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자가포식이란 세포 내 오래된 단백질을 제거하고 새롭게 다시 만드는 구조다. 다시 말해 세포가 안에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때문에 자가포식은 암과 당뇨병을 비롯한 생활습관병, 알츠하이머병, 감염질환 등을 예방하고 피부와 근육 등의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한편 낡은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의 생성량이 적은 데다 대량의 활성산소를 발생시키는데 자가포식으로 새롭게 태어나면 보다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 활성산소의 양이 감소한다.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는데 자가포식으로 받는 혜택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또한 공복 시간을 만들면 대사물질인 케톤체가 증가한다고 한다. 케톤체란 체내 중성지방과 근육이 분해되어 만들어내는 에너지원이다. 케톤체는 활성산소와 염증으로부터 신경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케톤체도 공복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감소한 근육은 간단한 근육 트레이닝으로 보완. 궁극의 식사법이 지닌 단점은 근력이 떨어지는 것. 이 식사법에 관해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해두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이 식사법을 실천할 때는 반드시 간단한 근육 트레이닝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복 시간을 만들면 하루의 총 섭취 칼로리가 줄고 체중도 감소한다. 물론 이때 내장 지방이 분해되지만 동시에 인체에 필요한 근육도 감소하게 된다. 다시 말해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으면 몸은 지방뿐 아니라 근육을 태워 에너지로 전환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기초대사량이 줄기 때문에 오히려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바뀌어 버린다. 특히 고령자는 몸을 지탱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모처럼 건강을 위해 시간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 특별한 근육 트레이닝이 아닌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단 근육 트레이닝이라 해도 거창하게 특별한 것을 할 필요는 없다. 계단 오르내리기, 팔굽혀펴기나 복근 단련 운동, 스쿼트를 할 수 있는 횟수만큼 하는 정도로 충분하다. 실제로 나도 매일 이 식사법과 병행해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데 예컨대 아침에 팔굽혀펴기와 복근 운동을 하고 힘이 들면 멈추는 식으로 하고 있다. 과도한 운동은 활성산소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어쨌든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또한 체중 60kg인 사람이 천천히 계단 오르내리기를 하면 약 100kcal 소비된다고 한다. 이것은 체중 60kg인 사람이 12분 정도 조깅을 했을 때의 소비 칼로리와 맞먹는 운동인 것이다. 계단 오르내리기도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훌륭한 유산소 운동인 것이다. 공복력으로 암의 원인을 제거한다. 공복은 암의 위험을 물리친다. 이번에는 이 식사법을 실천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다른 다양한 몸의 이상 징후와 질병의 개선과 예방에 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수많은 질병 중에서도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역시 암이 아닐까? 1981년 이후 암은 오랜 세월에 걸쳐
사망 원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명 중 1명은 평생 동안 한 번은 암에 걸리며 3명 중 1명은 암으로 사망한다고도 한다. 암은 무서운 질병이지만 누가 걸려도 이상하지 않을 매우 친숙한 질병이기도 한 것이다. 다만 일상생활 속에서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 매일 건강법 또는 식사법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만일 어떤 식품이 암 예방에 좋다라고 해도 그것을 매일 먹는 것은 쉽지 않으며 실천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공복의 시간을 만드는 식사법이라면 무엇을 먹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에 비해 지속하기가 쉽다. 인간은 원래 암을 예방하는 시스템을 지니고 있다. 공복의 시간을 만드는 것이 암을 예방하는데 왜 효과적인지를 설명하기 전에 암이 생기는 구조에 관해 간단히 살펴보자. 우리의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세포는 매일 분열을 반복하며 다시 태어나는데 세포가 분열할 때는 유전자 DNA가 가진 정보에 따라 정확하게 복사된다. 하지만 어떤 원인으로 DNA가 상처를 입으면 세포를 복사하는데 문제가 생겨 돌연변이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암세포가 발생하는 계기가 된다. 위나 장 등 장기의 표면에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를 복구할 때 실수가 발생해 암세포가 생기기도 한다. 정상적인 DNA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며 세포 분열의 속도와 횟수를 조절하지만 DNA의 복사 실수로 태어난 암세포는 억제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증식을 거듭한다. 또한 DNA는 외부로부터의 자극이나 활성산소에 의해 다양한 공격을 받고 있으며 체내에서는 매일 3,000개에서 5,000개나 되는 암세포가 만들어진다. 단 인간의 몸에는 DNA를 복구하는 효소가 있어 상처 입은 DNA를 바로 회복시킨다. 또한 DNA가 복구가 불가능한 상처를 입은 경우 몸은 그 세포를 바로 제거하여 암세포의 발생을 예방한다. 이것을 아포토시스라고 한다. 만일 복구나 아포토시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온몸에 혈액을 돌며 순찰을 하던 면역세포가 발생한 암세포를 깨끗하게 제거해준다. 인체는 이런 2중 3중의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암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있지만 DNA에 가해지는 공격 횟수가 증가하거나 노화로 말미암아 복구와 아포토시스 기능, 면역 기능이 약해지면 살아남는 암세포가 생기게 된다. 자가포식에 의한 세포의 복구가 발암 위험을 낮춘다. 그렇다면 공복의 시간을 만들면 어떤 이유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지방을 줄이고 비만을 해소하기 때문이다. 사실 암과 당뇨, 암과 지방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당뇨병이나 비만에 걸리면 암이 발병할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국제암연구기관인 IARC가 평균 연령 62에서 63세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복부둘레가 11cm 증가할 때마다 비만과 관련된 암의 위험이 13%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본에서도 당뇨병학회와 일본암학회의 조사에서 당뇨병 환자는 암의 발병 위험이 약 1.2배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면 왜 당뇨병과 비만이 암에 걸릴 위험을 높이는 것일까? 포인트는 내장지방에 있다. 내장지방은 인슐린에 대한 몸의 반응을 저하시키는 기능을 한다. 다시 말해 내장지방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혈당치가 잘 내려가지 않는다. 또한 당뇨병인 사람도 인슐린의 기능을 떨어뜨린다. 그러면 몸은 혈당치를 내리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려 애를 쓰게 되고 결과적으로 체내의 인슐린 농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인슐린의 농도가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아포토시스가 잘 일어나지 않게 된다.
세포의 증식이 촉진된다. 그 결과 암세포가 살아남게 되고 쉽게 증식하게 된다. 나아가 내장 지방이 너무 많이 증가하면 암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유해 호르몬 IL6가 분비된다. 일본 암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보고된 영국인 524만 명을 대상으로 한 추적조사에서 22종의 암 중 17종의 암이 비만일수록 더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장암, 간암, 담낭암, 췌장암, 자궁암, 신장암 등은 영향을 많이 받아 비만이 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본 암학회의 발표에서는 암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담배 30%와 비만 30%이었다. 비만이 되지 않는 것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다. 공복이 다양한 암의 원인을 제거한다.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고 나서 10시간 정도 흐르면 지방, 특히 내장 지방의 분해가 시작된다. 다시 말해 규칙적인 공복의 시간을 만드는 것은 암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물론 공복은 간암의 원인인 지방간의 개선에도 효과적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과식 등으로 위장의 기능이 저하되면 장내의 암의 원인이기도 한 유독물질이 쌓이게 되고 장내 환경이 악화되면 면역력도 떨어진다. 장내에는 수많은 면역기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복의 시간을 만들어 위장이 잘 활동할 수 있게 되면 유해물질의 발생이 억제되고 면역력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암세포도 더 잘 제거할 수 있다. 나아가 공복으로 자가포식이 활성화되면 암세포를 발생시키는 원인의 하나인 활성산소의 기능이 억제된다. 뒤에 자세히 말하겠지만 활성산소의 대부분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낡고 질이 나쁜 미토콘드리아에서는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고 새롭고 질 좋은 미토콘드리아에서는 활성산소의 발생이 억제된다. 공복으로 자가포식이 기능한 날은 미토콘드리아가 새롭게 태어나면 활성산소도 감소하는 것이다. 이처럼 공복이라는 약은 암의 예방에 있어서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단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 이미 암학성 종양이 체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공복이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암세포는 쉽게 기아 상태에 빠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할 때 종종 암세포에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보급로 차단 방법을 쓴다. 하지만 자가포식이 활성화되면 스스로 영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암세포가 살아남기 쉬워진다. 공복의 시간 만들기 식사법은 어디까지나 예방을 위해서이며 이미 암이 발병한 사람은 의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자. 공복을 즐기는 것이 궁극의 안티에이징. 노화를 막고 피로를 모르는 몸을 만든다. 어느 시대나 노화는 사람들에게 큰 고민거리였다. 주름과 기미, 흰머리가 늘었다. 건망증이 심해졌다. 체력이 떨어져 쉽게 피로를 느낀다. 아마도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하며 가능한 한 노화를 멈추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자, 노화를 멈추려면 혹은 노화의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컨대 피부의 노화를 막기 위해 화장수와 보습크림으로 탄력을 유지하고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을 막기 위해 햇빛을 쐬지 않는 방법도 있지만 이와 더불어 꼭 해야 할 것이 공복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식사법은 낡은 세포를 다시 새롭게 만드는 궁극의 안티에이징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활성산소가 세포를 늙게 한다. 노화는 세포의 노화로 촉발된다. 기미와 주름은 피부세포가, 흰머리는 머리카락이나 두피의 세포가, 건망증이 심해지는 것은 뇌세포가, 쉽게 지치는 것은 근육과 내장세포가 노화하면서
그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증상들이다. 그러면 세포는 왜 노화를 겪는 것일까? 노화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세포의 노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요인으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당장한 활성산소다. 활성산소는 산화시키는 힘이 강하여 소량이면 바이러스나 이물질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많아지면 체내세포도 산화시킨다. 예컨대 철은 산화하면 녹이 쓰는 것과 같이 세포도 산화하면 녹이꼬르 노화가 진행된다. 덧붙이자면 노화는 40대부터 속도가 빨라진다고 한다. 왜냐하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소의 능력이 급격히 약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활성산소의 발생과 항산화 효소의 저하와 깊이 관련된 것이 미토콘드리아다. 미토콘드리아의 질과 수의 저하가 피로와 노화를 초래한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속에 있는 작은 기관으로 한 개의 세포에 수백에서 수천 개가 존재한다. 미토콘드리아는 당과 지방산에서 세포의 활동이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때 활성산소가 함께 만들어진다. 체내 활성산소의 90%는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낸다고 하며 미토콘드리아 속에는 항산화산소도 존재한다고 한다.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가 젊고 질이 좋으며 수가 많을수록 그 세포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활성산소의 손상도 적게 받는다. 젊고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는 항산화 효소가 활발하게 움직여 많은 에너지를 만드는 데 반해 활성산소는 많이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화와 과식, 운동 부족 등으로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질과 수가 저하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몸속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는 늙고 질이 떨어짐과 동시에 수가 감소하여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감소하고 활성산소의 손상을 받기 쉬워 피로와 노화의 원인이 된다.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몸속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가 젊고 건강하며 그 수가 증가하면 세포의 노화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공복의 시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다. 왜냐하면 총 16시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자가포식으로 세포 내 낡은 미토콘드리아가 일제히 청소되고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공복으로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 피로를 모르는 몸으로 한편 공복의 시간을 만드는 식사법은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성장 호르몬은 대사 향상, 근육량 증가, 콜라겐 생성, 지방 분해 촉진 등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기미, 주름 등 노화로 인한 피부 문제나 근육량 감소에 따른 피로감 등이 개선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40세 전후의 성장 호르몬 분비량은 20세 전후의 50% 정도이며 그것이 노화의 한 요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공복 상태나 저혈당 상태를 만들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된다. 지금까지 보아온 것과 같이 다양한 질병을 물리치고 노화를 예방하는데 공복은 큰 힘을 발휘한다. 여러분도 꼭 이 책에서 소개한 식사법을 실천하여 공복의 힘을 경험해 보길 바란다. 여기까지 책의 핵심 내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건강과 장수, 안티에이징을 위한 식사법으로 음식의 내용을 제한하기보다 먹지 않는 시간을 늘리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해진 공복의 시간을 만들면 과식이 불러오는 해를 제거하고 노화나 식생활로 인한 손상을 리셋할 수 있으며 자가포식이 활성화되어 몸이 안에서부터 생기를 찾아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식사법이라면 탄수화물과 지방 모두 맘껏 드셔도 문제없습니다. 공복의 힘으로 모든 신체 이상을 물리쳐서 건강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 여건상 책의 일부밖에는
전달해드리지 못하니 오롯이 저자의 뜻을 이해하시려면 꼭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